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장호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뭐 물어볼 거 없으세요? 히랄라 씨는 네. 왜 사세요? 아, 왜 사세요? 왜 사냐고요? 네, 사는 이유가 뭔가요? 사는 이유요. 네. 일단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숨 쉬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고 있습니다. 네. 사는 이유 있으세요? 저요? 저 행복하려고요. 행복하세요? 저요? 네. 그럼요. 가끔. 가끔이요? 네. 앞으로도 가끔 행복할 것 같은데요? 네. 산다는 거를 주제로 하는 노래들도 많고, 네. 가사도 많고, 그래요. 네. 책도 많고. 네.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다는 거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전 산다는 건, 알을 낳는 것과 같다. 알을 낳는다고요? 네. 우리가 알을 낳다 보면 30개 낳으면 계란 한 판 꽉 차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게 삶이 아닐까. 무슨 말이에요? 네,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네. 80살인 스위스의 한 노인이 네. 자신의 삶의 내용을 따져봤대요. 아, 그랬더니 일생 동안 자기가 쓴 시간이, 잠자는 데 쓴 시간이 80년 동안 26년이고, 그리고 일하는 데 쓴 시간이 21년. 스위스니까 뭐 우리보단 일 좀 덜 하겠죠? 네. 우리는 아마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같을 거예요. 네. 그리고 먹는 데 쓴 시간이 6년, 뭐 자동차나 사람 기다리는 데 쓴 시간이 무려 5년, 담배 피우는 데 쓴 시간이 3년이었대요. 담배를. 네. 그리고요, 행복했던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불과 4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독일의 대문호 괴테 아시죠? 네. 괴테가 일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은 15분이 채 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나폴레옹도 평생 동안 진정으로 행복했던 시간 일주일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지금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중간결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내 인생에서 내가 자는데 얼마 썼고 몇 시간이 행복했었나, 당장 이 시간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지 지금도 되돌아보면 어떨까. 너무 교훈적이에요. 저는 10시간, 뭐 일주일 행복한 게 아니라 네. 1시간, 네. 지금 정우를 부탁해 이 45분 네.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저도 그럽니다. 네. 저희의 산다는 건 들어봤는데요. 네. 이제 가수 홍진영 씨 산다는 게 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우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빠빠비야 부탁해 빠빠비야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부탁해 빠빠비야 정우를 부탁해 후!
정오를 부탁해 화요일엔요.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튼튼 건강을 부탁해. 건강을 부탁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분은요. 36.6도씨 의료생활 협동조합 6도씨 정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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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쌤. 제가 스튜디오에 있나요, 지금? 지금 어디시죠? 저는 지금, 일본 오사카에 오. 와 있는 걸로. 와 있는 걸로. 와, 지금 오사카에 계시군요. 와, 네. 부럽다. 그럼 혹시 지금 녹음 방송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 당연한. 그럼 오사카에서 방송을. 아, 녹음이군요. 제가 아까 방송하면서, 생방송하면서 12월 1일에 조금 이따 녹음할 거란 얘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부럽습니다. 몸 네.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감기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섹시한 목소리로. 네, 일주일 동안 감기가 안 나은 것은 아니고요. 네, 밝혀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걸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쯤 아마 많은 분들이 연말과 관련해서 이제 뭐 송년회를 많이들 겪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12월 전체적으로 술을 많이 드시는 달이 아닐까. 분위기죠. 네. 그래서 이때에 조금 숙취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과음과 숙취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해볼까 합니다. 진짜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 오늘입니다. 연말 되면은 네. 한 2, 3kg 더 찌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술 빼. 맞아요. 저도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 과음, 숙취 해소에 대한 걸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의 신청곡은 뭘까요? 네. 오늘의 신청곡은 12월에 어울리는 노래 바이브의 술이야. 딱 어울리는 노래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슬픔이 차올라서 한 잔을 채우다가 떠난 그때가 미워서 나 한참을 휴보다가 나 어느새 그때 말투 내가 하죠. 난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너를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제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너를 이렇게 우리 영영 이제 우리 둘은 남이야 슬픔이 차올라서 한 잔을 채우다가 떠난 그대가 미워서 나 한참을 휴보다가 또다시 어느새 그대 말투 또 내가 하죠.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너를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제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너를 이렇게 우리 영영 이제 우리 둘은 술 마시면 취하고 나 한 얘기를 또 하고
네, 오늘도 어김없이 체조는 쭉 계속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도 이게 많이 고민인데요. 뱃살 빼는 운동입니다. 그런 운동이구나. 네. 체지방을 태우면서 몸에 탄력을 부여해주는 운동입니다. 대신 이거는 좀 준비물이 필요해요. 양팔에 아령 또는 물통 또는 뭐 필통? 아무튼 그런 거 들고 하시면 돼요. 그냥 통이란 통은 다 드네요. 네. 웬만한 거 다 드세요. 네.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양팔에 물통을 들고 손을 위로 올렸다가 내려주고 올렸다가 네. 내려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이 복부에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네. 힘 빡 주고 4회 반복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양팔에 역시 물통을 들고 지난주에도 하셨는데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스쿼트. 스쿼트가 진짜 좋은 운동인가 봐요. 네, 코어 운동이라고 해서 복근을 비롯한 골반까지 그리고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만 해주셔도 많은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뭘 찾아봐도 다 스쿼트 동작은 하더라고요. 이 스쿼트 할 때요. 주의사항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허리, 등 굽어지지 않고 핀 상태에서 스쿼트를 또 4회 반복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로 4회, 아래로 4회 이렇게 10세트를 해주면 뱃살이 빠집니다. 바로 빠지나요? 한 달 이상은 해야겠죠? 네. 네. 뱃살 빠지기 전에 허리 나가진 않겠죠? 네, 적당히 하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뱃살 빼봤고요. 오늘 본격적인 순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뱃살이 늘어날 텐데 술 많이 드시면. 술배. 진짜 근데 술배가 네.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가 술을 한 달 연속 막 이렇게 먹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술을 안 먹고 한 1년 동안 안 먹으니까 배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비어벨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비어벨리? 네. 맥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뱃살의 산을 말하는 거죠. 비어벨리. 그래서 비어벨리가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벨트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 꽤 많을 텐데 비어벨리는 정말 술만 끊어도 많이 없어집니다. 저 아는 사람 중에 비어벨리 네.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정말. 그쵸. 네.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요. 잡히는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네. 손잡이 나왔습니다. 네. 웃겨. 근데 네. 이 술은 먹되 벨리 댄스 하면 네. 뭐 상관없나요? 배에 좀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술 먹고 벨리 댄스 하고 술 먹고 벨리 댄스 하고. 약간 뭐 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네. 아까 전에 운동을 하시면 뱃살만 이렇게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특정 부위에 살을 빼는 운동은 없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벨리 같은 거를 춘다고 해서 뱃살이 본격적으로 빠지진 않는데 전신의 살이 같이 빠지는데 배가 이제 빠지는 게 두드러지게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구나. 실제로 술을 마시면서 운동을 하면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술을 안 마시고 운동을 하면 효과는 훨씬 더 크겠죠. 네. 그리고 그런 복근 운동을 해줬을 때 체지방이 걷어지고 나서 형성되어 있는 복근이 좀 보여야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더 크기는 하죠. 아휴. 정말 뱃살 빼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나갈게요. 연말에 송년회 하느라 과음하시는 분들 지금 네. 많으실 텐데요. 맞아요. 다음날 숙취 때문에 힘들어 죽죠. 이틀이 돼버려요. 이틀이 하루가 되죠. 술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은데 네. 술의 종류에 따라 빨리 취하고 덜 취하고 네. 이런 차이가 진짜 있나요? 내 몸에 맞는 술이 있고 안 맞는 술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폭탄주는 흡수가 빨리 된다. 네, 뭐 5잔. 이온 음료랑 섞으면 맞아요. 또 막 술이 흡수가 빠르다. 맞아. 이런 얘기들 많은데 사실은 근거는 좀 부족한. 그래요? 그래요? 네. 그거는 실제로는 어떨지는 확실하게 근거는 없어요. 다만 폭탄주를 마시면 빨리 취하는 느낌이 드는 건 폭탄주를 다들 그렇게 맥주 마시듯이 드세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폭탄주의 도수는 맥주보다 훨씬 높거든요. 높아졌겠구나. 맞네. 당연하죠. 소주랑 막 5끼니까. 그러니까 맥주 드시듯이 폭탄주를 드시면 당연히 힘든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의 숙취는 개개별로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날 먹은 총 알코올의 양과 비례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내가 맥주를 10잔을 먹었다, 뭐 소주를 10잔을 먹었다, 폭탄주를 10잔을 먹었다.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있는 그러겠네요. 거고 소주를 10잔 마신 것보다 맥주를 10잔 마신 것보다 폭탄주 10잔은 그 두 개를 합친 그랬네요.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주 10잔을 드시는 것보다 폭탄주 10잔을 더 빨리 드신대요. 맞아요. 이게 신이 참 나가지고. 넘어가니까 또 청량감도 있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신나서 드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돼서 이게 술을 빨리 취하느냐 늦게 취하느냐 뭐 다음날 숙취가 좋으냐 뭐 많으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얼마만큼의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알코올을 먹었느냐. 맞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 차이가 이게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알코올을 드셔도 개인마다 어떤 분들은 다음날 가뿐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한 잔만 먹어도 다음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그 당일에도 다음날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알코올의 대사는 전적으로 개인의 그 간에서 나온 알코올분의 효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한 건 알코올 전체의 양이겠지만 네. 그것이 개개인에 따라서 어떻게 대사되는가는 굉장히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술을 조금만 먹어도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네. 새빨개지는 네네.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술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인가요? 가능하면 대사가 굉장히 늦은 분들이기 때문에 술을 좀 피하시는 게 좋죠. 네, 얼굴이 금방 빨개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코올의 대사가 굉장히 늦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술을 잘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드실수록 아마 같은 양을 드셨다면 다른 분들에 비해 다음날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랑 술 같이 먹으면은 네. 불안해요. 왜요? 이분 술 먹다 넘어갈까봐. 얼굴이 너무 빨개가지고. 근데 임 PD님 빨개지실 것 같은데? 저요? 네. 저 기본적으로 빨개. 알게요. 홍조가 있기 때문에요. 네. 참 그런 것도 있어요. 술의 종류가 취기의 정도는 아니지만 다음날 숙취에 영향을 주는 종류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탁주, 막걸리 네. 그리고 레드와인 아, 요 두 가지 술은 다음날 숙취가 꽤나 심하다고. 토할 것 같아요. 뭔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금 막걸리가 네. 그렇다고 하잖아. 앉은뱅이 술이라고. 한 번 앉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네, 막걸리가. 낮에 먹으면 애미애비도 올라온다. 네. 저도 와인, 네. 포도주? 네. 과실줄 먹고 한번 그런 숙취 경험이 있어서 그렇죠. 정말 조심해요. 그런 거기에 경험.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 때문에 다음날 숙취가 좀 더 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물론 개인 차이가 있다는 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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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떻게 마셔야 음. 다음날 좀 편할까요? 이거 참 질문이. 이왕 마실 거면 화끈하게. 좀, 안 되죠? 다음날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제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다들 그냥 드시는 만큼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 들어보겠습니다. 드실 때 최대한 물을 같이 많이 드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소주 한 잔을 먹을 시간에 물도 같이 드시게 되면 한 잔을 드시는 양이 희석돼서 들어가서 사실 그냥 전체적으로 먹는 양이 똑같다면은 차이는 없을 텐데 물을 계속 드시다 보면은 먹는 양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배도 맞아. 부르고 해서 그래서 소주 한 잔에 물 한 컵 이렇게 정해놓고 드신다던가 좀 웬만하면 좀 드시는 게 좋고 다음 날 술 때문에 우리가 탈수가 되는데 술이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굉장히 많이 내보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탈수작용 때문에 또 숙취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막을 수가 있어서 물을 같이도 많이 드시고 집에서 와서 주무시기 전에도 물을 좀 드시고 주무시면 확실히 다음날 좀 덜 힘드실 거예요. 네. 전문적인 술꾼들은 네. 옆에 이렇게 물 놔두면서 같이 먹으면 네, 물 되게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이게 뭐 뭐 남자가 하는 그냥 짓이야. 먹는 거지 물 먹으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럴 때 굴하지 말고 네. 네, 건강을 생각해서 물 마셔야 되겠어요. 이 숙취, 회복하는 약 네네. 많이 있습니다. 막 엿땡, 컨디땡, 네. 뭐 땡땡땡 네. 있는데 이게 도움이 돼요. 그쵸? 네. 경험하셨나봐요. 많이 의존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뭐 양약 성분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약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숙취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숙취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알코올을 빨리 대사시켜서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역시나 물입니다. 알코올이 진짜 물.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물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넣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당 성분이 되게 중요해요. 당이요? 네, 당. 단 거. 포도당 뭐 이런 거 네. 당. 그래서 달달한 것과 물이 결합되어 있는 게 꿀물이죠. 꿀물. 그래서 네, 꿀물을. 그렇죠. 오.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숙취 때문에 와서 막 닌겔을 놔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포도당이에요. 네, 다른 건 없어요. 아, 그러면 편의점 가서 굳이 뭐 이거 사 먹을 필요 없이 집에 꿀만 있으면 그렇죠. 더 좋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가장 좋은 거는 꿀물이나 아니면 좀 당도가 있는 여러 가지 물들. 네. 그리고 다음날 아마 많이들 허기도 되게 많이 지고 맞아요. 좀 국물 있는 것도 맞아요. 땡기고 막 네.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드시는 게 뭐 그런 해장국밥 이런 네. 거 많이 드시는데 실제로 국물도 있고 뭔가 탄수화물이 가득 들어있는 게 숙취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네. 문제는 요때 몸이 좀 페이크를 써요. 페이크. 예, 가짜 저혈당을 만들어내서 좀 더 먹게 하거든요. 허기를 더 만들어서. 왜 네. 몸이 그런 짓을 하죠? 그게 이제 알코올이 좀 과잉으로 들어왔을 때 대사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좀 그런 뭔가 나타나는 증상인데 네. 그때 저혈당을 또 속아 넘어가서 그냥 계속 드시다 보면 다음날 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숙취 때문에 힘드신 다음날에 막 그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살찌고요. 네. 그냥 끼니 때만 맞춰서 그냥 딱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먹은 다음날 아침에 네. 그렇게 배고프다고 맞아요, 먹을 거 맞아요.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쵸, 많이 그쵸. 있어요. 속 아픈 거죠, 사실은. 네. 속도 아프고 뭔가 당기니까 자꾸 찾으시는데, 그럴 때 이제 꿀물하고 아니면은 그 국밥 같은 거 먹고, 네. 끼니 이상은 드실 필요 없고, 그 외에는 계속 따뜻한 뭐 물이나 이런 걸 계속 드시면 아마 좀 빨리 깨실 거고요. 네. 한숨 주무시는 게 제일 낫죠. 물 많이 시간만 먹고 있다면. 물 많이 먹고 그쵸, 한숨 그쵸. 자는 거. 네. 근데 정말 아픈 숙취는 꿀물을 먹어도 해장국을 먹어도 자도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경우는 도움이 어떻게 되는 하죠? 약들이 몇 개 있어요. 아, 일단 두통. 두통. 네, 숙취에 의해서 두통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 일반적인 두통약 그냥 드시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항상 저희 의료인들끼리 의사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두통엔 타이 땡땡이냐 부르땡이냐가 고민이라고. 왜냐하면 두 가지가 타이 땡땡은 간에서 대사가 되고 부르땡은 신장에서 대사가 되는데 위장 장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술을 먹고 속이 아픈데 머리가 아플 때 술을 어제 먹었는데 간이 좀 부담스러울 텐데 타이땡땡을 먹기엔 부담이 되고 술을 먹어서 속이 아파서 부르땡을 먹기엔 부담이 된다. 그래서 뭘 먹어야 할지 갈등이다. 고민된다. 의사들끼리 이런 막 농담을 하면서 너는 술 먹고 뭘 먹니?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는데 사실 정답은 없고요. 그냥 뭐 위장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타이땡땡을 드시는 게 맞고 네. 어제 너무 지나친 과음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아무 약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왜냐하면 몸이 이미 알코올을 대사시키느라 되게 바쁠 거예요. 그래서 네. 약까지 들어가면 좀 많이 피곤할 거라서 안 드시는 게 좋고 보통 저거 많이 드시잖아요. 하얀색 짜먹는 거 겔포땡. 아유. 네,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온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중화제예요. 그래서 술 드시기 전에 위를 코팅한다고 많이 드시는데 네. 그런 효과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속았네. 아니 그 술꾼들 항상 그거 네.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 저한테도 주고 먹으라고. 주위에 그러니까요. 술꾼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러게요. 근데 그게 사실 뭐 그 위장을 코팅해주는 효과라기보다는 위산이 과잉으로 나왔을 때 그걸 중화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다음날 술 드시고 나서 속이 많이 쓰리다. 그러면은 그때 그거 하나 드시면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할 거예요. 아, 그때는 먹어도 되는군요. 네네네, 그렇죠. 이미 좀 위산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속이 좀 불편하다 싶을 때는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술을 드시고 나서 되게 메스껍고, 막 토할 것 맞아요. 같고. 아, 너무 괴로워요. 미식미식되고. 네. 네, 그럴 때 드시는 약재들이 예전에는 약국에서 그냥 쉽게 사실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다 전문의약품화되어서 병원에 가셔서 그 얘기를 하시면 또 맞게 처방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약을, 처방약을 드시면 훨씬 더 좀 속이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섞어 먹으면 힘들다. 맞아요. 머리 네, 아프다. 그거는 확실히 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폭탄주는 정말. 네. 근데 이제 섞어 먹다 보면 그 안에 아까 말한 탁주가 섞일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좀 힘드시긴 할 거예요. 저도 그 술을 자주 먹지는 않는데요. 네. 먹어야 된다 그러면 한 가지만 먹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종류가 한 가지. 만약에 소주를 시작했다면 이렇게 여러 개를 뭐 소주, 맥주 뭐 이렇게 네네. 먹으면 머리가 확실히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힘들고. 네. 12월을 좀 무사히들 보내셔야 될 텐데. 다들 힘내시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경기도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지 네. 예전처럼 연말에도 네. 술 많이 드시는 네. 분들 그렇게 많지 않죠? 송견회가 많이 좀 간소화되는 맞아요. 성향인 많이 것 같고. 연락도 실제로 많이 안 와요. 그거는 좀 힘내요.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외톨이에요.
요새 뭐 점심에 하는 모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음주에 대해서 예전만큼은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건강한 송년회들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 12월에 그렇게 술집 매출이 가장 극성수기래요. 그러다가 1월이 되면 다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1월에 다 술을 끊는다고. 그렇게. 새해 맞아요. 네. 금주 금연. 그럴 거면 그냥 12월 1월에 나눠 드세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주변에 하도 많아갖고 자영업하는 분들이. 네. 그래서 그냥 친한 분들과 이렇게 네. 촛불 켜놓고 시 읽으면서 음악 네. 들으면서 네.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이런 송년회도 참 좋죠. 갑자기 되게 당황스럽네요. 촛불 얘기 나왔을 때 당황했어요. 촛불? 캠파이어? 야영 왔나? 아유, 네. 숙취 해소에 대해서 우리가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숙취를 그래도 빨리, 빠르게 좀 회복할 일이 있다. 나 오늘 직장 가야 되고 네네네. 할 일이 있다. 이런 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있나요? 가장 효과적인 거는 다른 거는 정말 없어요. 그냥 아까 전에 말했던 당과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병원에 가시거나 약국에 가시면 그 증상에 맞춰서 딱 처방을 해주는 약들이 있어요. 그 약이 좀 도움이 되시기는 해요, 실제로. 다만 그 약을 먹고 개운해지면 다음부터 내가 술을 많이 먹고 약을 먹으면 또 다음날 괜찮구나 이런 걸 학습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건 최대한 잊어버리시고 네. 숙취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술 먹을 보통. 때는 그 숙취를 계속 기억을 해내시면 아마 스스로 자제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어찌나 이렇게 빨리들 까먹는지. 저는 6개월 걸려요. 뭐가요? 그 까먹는데. 와.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먹습니다. 과음을? 네네, 과음을. 과음을. 너무 괴로워요. 그 6개월씩은 가네요, 그래도. 제가 좀 꿍한가 봐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컨디땡이나 엿땡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술을 대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효소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렇다 뿐이지 실제로 위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술 드시고 나서 뭐 이것저것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드시고 숙취 해소에는 또 뭐 얼큰한 걸 먹어야 된다, 뭐 아니다, 하얀 걸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물과 당분 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요인이어서 네. 그 두 개가 풍성한 끼니를 술 드신 다음 날 드셔주시면 충분히 숙취가 해소가 될 거고요. 저는 좀 웬만하면은 숙취해서 오래 고생해갖고 그거 좀 기억을 오래 해서 다음 과음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필름 끊기는 분들 있잖아요. 블랙아웃. 겨울에는 필름이 끊기면은 실제로도 사고의 위험이 높고 좀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잘 위험하기도 한데 위험해요. 근데 이 필름이 끊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경과에서 가장 경계하는 음주 후의 증상이거든요. 그걸 경계하는 이유가 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코올만으로도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어머. 근데 알코올성 치매가 오기 전에 그런 필름 끊기는 현상이 반복되면 그게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좀 올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네. 필름이 끊기게 술을 드시는 거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신경과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술을 드시면 보통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대한 질문지 같은 게 있을 때 필름이 끊긴 적이 있다라고 대답하면 이분은 요단강을 건넜구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서 네. 그거를 판단하려면 이 가장 판단하기에 중요한 그 지점으로 봤던 게 필름이 끊기냐 끊기지 않느냐였거든요. 술에 의한 뇌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필름이 끊기는 일은 좀 막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겔포땡이랑 비슷하게 생긴 우유로 이제 뭐 속을 달랜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양주 드실 때 우유 같이 드시고 네. 그래서 양주가 독하니까 우유가 속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근데 네. 우유도 단백질입니다. 들어가면 위산이 나와요. 그래서 아. 우유는 속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술과 함께 들어가서 위산 분비를 더 자극하는 거죠. 그래요? 진짜 주의해야겠다. 우와. 그래서 우유 말고 물이랑 드세요. 우와. 네. 물이 네. 최고입니다. 물이 최고군요. 네. 감기에도 물이 최고고 네. 그러게 숙취에도 물이 몇 주째 최고입니다. 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몇 달째인 것 같은데요. 오늘 숙취 해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네. 정쌤 그래도 일본에서 술 한잔 하셔야죠.
네, 전 좋아해서요. 아니 이렇게 숙취가 있을 정도로 먹진 않아요. 아. 그래서 그냥 맥주 한두 잔 정도 먹는 것 뿐인데, 아마 여행 가서는 조금 더 마시지 않을까. 한두 네. 잔에서 두세 잔 정도 먹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즐겁게 마시는 술. 또 네. 이게 건강에 도움도 되잖아요. 그럼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럼요. 맞아요.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부터 술 한잔 하시는 거. 정오인데요? 정오부터 술 한잔 하시는 그게 걸로. 바로 낮술이죠. 낮술의 묘미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한 결론이다. 진짜 이상한 결론인데 이거?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육도씨 정쌤과 함께 숙취 해소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오를 부탁해 정오를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오를 부탁해 부탁해. 네, 12월 8일 화요일 오늘은요. 건강을 부탁해. 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영화 한마디 있죠? 네. 오늘은 좀 슬픈 많은 연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그래요? 네. Out of sight, out of mind.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가족이건 연인이건 그래요. 사람이 누구 어떤 관계든 말이에요. 그래서 끝곡으로 네. 버블 시스터즈의 애원 띄워드릴게요. 네, 이 곡 띄워드리면서요. 저희도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도 해피 해피. 메리메리. 그리움만 남아서 그댈 놓지 않고 있어 미어진 가슴은 널 부르는데 돌아와 그대여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